전 영순위가 있어요. 체크리스트 영순위가 있는데 대부분 이거를 놓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에서도 이걸 먼저 언급해주지 말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영순위는 이거 놓치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캐나다 출국 전 체크리스트 영순위,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미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하신 부모님들, 그 다음에 또 머지않아 가기로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분들은 아마 뭐 출국 전 뭐 체크리스트, 뭐 쇼핑 리스트 이런 것들 엄청 검색하시면서 막 지금 쇼핑하고 계시겠죠? 물론 필요한 것들 많죠. 뭐 아이들이 써야 될 것, 뭐 생활용품들, 뭐 기타, 뭐 옷들, 뭐 어떤 것들 뭐 꼭 이런 건 가져가라, 뭐 이런 쇼핑 리스트에 관련된 영상들 아마 찾으시면 되게 많이 보일 거예요. 블로그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 정말 중요하죠. 이제 짧은 시간도 아니고 뭐 짧게는 1년에서 2년 정도 준비해서 가는데, 그런 거 준비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근데 전 영순위가 있어요. 체크리스트 영순위가 있는데 대부분 이거를 놓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에서도 이걸 먼저 언급해주지 말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영순위는 그런 내가 가져가야 될 물건들,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한데, 아이들, 내 아이의 영어 준비 상태,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 그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 중에서 아이들이 뭐 이런 국제학교나 이 정도의 커리큘럼을 가진 분들이 뭐 제 영상을 찾아보진 않을 거고, 대부분 뭐 영어에 조금 더 관심이 있거나 영어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만큼 또 부모가 또 남들보다도 더 많은 영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아이들이 그래도 보통의 수준보다는 다들 잘하는 아이들일 거고, 뭐 영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아이들일 것 같은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애가 얼마나 준비가 돼 있냐. 근데 그런 출국 전 쇼핑 리스트, 준비 리스트 뭐 이런 것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게 어쨌든 우리 아이 공부 상태인데, 아마 영상 찾아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뭐 인스타나 뭐 유튜브 이런 데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영상들이 보면 뭐 애들은 뭐 수가 빠르다, 뭐 적응 진짜 잘한다, 또 애들은 그냥 가면 뭐 결국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그냥 애들은 놀면서 그냥 공부하고 놀면서 영어 다 배울 거다. 또 유학원 상담을 해보셔도 알겠지만 대부분 그런 긍정적인 면들만 좀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 없이 잘된 사람들의 얘기들만 아마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갔다 와서 느끼는 건데, 실제로 적응을 못해서 아이도 힘들고 부모도 힘든 경우 사실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영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는 없죠. 애들이라고 뭐 다 적응 잘하고 영어 하나도 못했던 애가 말도 트이고 귀도 트이고 영어 잘한다,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죠. 근데 보통의 아이들 과연 그게 다 그럴까? 아마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친구들 저도 사실은 많이 봤어요. 지금 이렇게 영상 검색해서 뭐 제 영상도 보시고 뭐 다른 부모님들이 올리신 영상들도 보실 텐데, 사실 보면 문제 없이 애들이 잘 적응하고 잘 배우고 있는 아이들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애기가 적응을 잘 못하고, 뭐 물론 그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도 분명 힘들 수 있죠. 그러니까 잘 해보자고 나와서 이제 영어 공부도 하고 뭐 해외 1년살이, 뭐 캐나다 뭐 대자연도 느끼고 여행도 하고 우리나라에 살던 그런 환경도 바꿔주겠다고 나왔는데, 아니 애가 속을 썩이면 아니 어느 부모가 이런 영상을 찍겠어요.
지금 애기 케어하기도 바쁜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애들이 뭐 크게 그러니까 애들이 못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렇다고 막 엄청 뛰어나게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난하게 잘 적응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나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개 성과를 올렸다고 이제 생각하는 케이스고 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영상 찍고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모가 애 속썩이고 적응 못하고 부모도 속상하고 한데 이런 영상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대부분 검색해서 지금 보신 영상들은 다들 잘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적응 못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저도 실제로 많이 봤고 주변에서. 네, 그래서 보니까 사실은 준비죠.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부터 뭐 영어를 좋아해서 뭐 출국하기 전에 한국에서 영어 공부 많이 했으면은 당연히 애들도 쉽게 적응할 거고. 어쨌든 사람 사는 곳이고 영어라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애들도 학교에서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친구들과 활동하고 또 영어로 수업하고 뭐 덧셈패스를 하더라도 뭐 한글이 아닌 영어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느 정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면은 분명히 적응하는 게 힘들 거고 적응한다고 하더라도 뭐 사람 아이들 따라서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적응 기간이 또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짧게 처음에 이제 1년을 계획해서 갔던 거고 뭐 결국에는 이제 15개월 정도 있다가 돌아온 건데 그 하루하루가 사실 너무 소중하고 아깝잖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한 달에 한 6,700만 원이 그냥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루로 환산했을 때 지금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애들 영어 공부 잘 시켜보려고 간 건데 아기가 뭐 힘들어서 뭐 학교도 안 간다 그러고 학교에서 연락 오고 진짜 이메일 와요. 아기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담임 선생님한테 이메일 와요. 그러면은 회신해야 되고 덜어면 학교를 방문해야 될 경우들도 많이 생겨요. 실제로 그런 부모님들도 많고. 근데 그런 분들의 영상은 아마 쉽게 접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봐도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고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였던 부분들만 영상 찾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냥 아직 시간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6월이고 이제 보통 이제 9월 학기 맞춰서 가시는 분들은 이제 좀 있으면 애들 방학도 하고 아직 2달이란 시간 정도 남았는데 뭐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는 해서 가는 게 최대한 해서 가는 게 아이들한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 여유가 더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영어로 말하고 듣고 쓰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출국 전 6개월, 저는 이 책으로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국 전에 준비했던 거는 Complete Canadian Curriculum이라는 책이 있어요. 캐나다는 교과서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주마다 교육과정이 뭐 조금씩은 다르다고 하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알 수 있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그냥 전반적으로 약간 우리나라 전과를 봤던 그런 느낌이거든요. 쭉 목차를 보면 내가 어떤 거를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를 목차를 통해서 쭉 알 수 있고 그 안에 이제 간단한 개념 설명이랑 대부분 옆에 연습 문제 풀이식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어떤 걸 배우게 될지를 그냥 그러니까 한번 훑어볼 수 있는 정도의 책이에요. 그래도 이런 영어로 수업을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라면은 이 책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캐나다로 가는 순간 아이들이 영어로 수학도 배워야 되고 뭐 과학
뭐 체육 활동도 해야 되고 친구들도 사귀어야 되고 선생님하고도 의사소통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말만 한다고 해서 아이가 잘 적응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로 이런 수학이나 과학 수업을 안 해본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용어부터도 어려울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영어로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과학 시간 뭐 어떤 인체 어떤 부위를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이해를 못하고 어떤 과학 용어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전 준비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도 아이들이 뭐 영유는 나왔지만 그래도 수업에 초등학교 수업이라는 건 또 좀 다르니까 아이들이 좀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미리 그 책을 공부를 했고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저희가 이제 1학년 3학년이었는데 이제 캐나다를 가면서 캐나다에서 이제 2학년 4학년이 되는 경우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이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 준비를 해서 뭐 지금 작은 애 같은 경우는 1, 2권 다 풀고 이제 큰 애 같은 경우도 이제 3, 4권 정도는 다 3학년, 4학년 책들을 다 풀게 해서 캐나다에 갔어요. 그리고 뭐 아이가 좀 따라올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영어를 한다면은 이거 그냥 쉽게 풀 수 있거든요. 막 챕터가 긴 것도 아니고 보통 한 페이지 안에 그냥 한 챕터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뭐 눈높이 구멍 풀듯이 매일 이렇게 풀릴 수도 있고 근데 또 꼭 알아야 하실 부분이 뭐 이 책의 이름이 컴플릿 뭐 캐네디안 커리큘럼이지만 사실 컴플릿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아이들이 전체 학년 과정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고 뭐 간단한 설명과 뭐 이런 워크북 그러니까 문제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아이들이 뭐 국제학교나 이런 데를 다니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수업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어쨌든 시작을 한 건데 저희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영어로 수학이나 과학을 직접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이제 저희는 이제 친한 영어 보습 학원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뭐 영어를 제외한 뭐 수학이나 이런 것들 간단한 거. 그러니까 1학년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더셈펠셈 이런 것들도 영어로 공부를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선생님한테 좀 도움을 요청했고 또 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워낙 연산 너무 잘하고 익숙해져 있어서 사실 문제만 봐도 그냥 답은 쉽게 구하는데 문제는 그런 연산 문제의 문제들 그러니까 수학을 풀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간단한 주관식이라도 아이들이 그 문장을 해석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부탁했던 거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문제 위주로 공부를 시켜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뭐 이런 문장, 이런 단어는 이 문제에서 어떻게 너한테 답을 요구하는 거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문제를 좀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문제를 공부하는 거를 좀 공부할 수 있게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던 케이스. 아이들이 책을 미리 공부를 하면 그래도 1년 동안 내가 배울 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눈으로 보고 머릿속에 익히고 가니까 아마 수업 시간에 이제 조금 자기도 아는 것들이 나오면 자신감도 생기고 하니까 더 수업 적응하는데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는 부모님들, 그러니까 지금 뭐 9월 학기 맞춰서 가더라도 지금부터도 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있고 이제 지금 뭐 내년 뭐 다음 학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시간적 여유가 워낙 많으니까 꼭 이 책은 미리 사서 뭐 아이들이 소화를 할 수 있으면 해당 학년이 아니더라도 그냥 다 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가능하다면 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냥 아이만 소화를 할 수 있다면 그냥 다 시키는 것도 좀 괜찮다고 봐요. 거기에 나오는 수학, 과학 이런 것들, 뭐 소셜 스터디 이런 것들 다 미리 공부하고 가면 좋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영어 준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부터도 그래요. 제가 애들이 정말 힘들었고 적응 못했고 뭔가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제가 이런 영상을 찍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찾고 계시는 그런 영상들 지금 준비하고 고민하시면서 보시는 영상들은 대부분 그냥 큰 문제 없이 잘 된 케이스들만 보고 계실 거다.
그래서 분명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왜 그 친구들이 그런 일을 겪게 됐는지 잘 분석하고 파악하시고 우리 아이 성격,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준비하셔서 아이들이 가서 잘 적응하고 또 성공적으로 유학을 마칠 수 있게 꼭 부모님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드렸어요. 먼 이국 땅, 사는 환경만 바뀌었을 뿐이지 부모가 당연히 걱정하고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바뀌거나 없어진 건 아닙니다. 단기간 자녀 동반 유학, 자녀 무상교육을 준비하거나 이민을 준비하시는 부모님들 모두 많이 바쁘실 거예요. 자녀 또한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하고 또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자녀의 영어 공부도 중요함을 알고 꼭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아이들은 빨리 적응한다. 학교만 가면 놀면서도 다 배운다.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 아이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타고난 아이들은 당연할 거고 준비가 많이 된 아이들이 적응을 잘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캐나다에서 잘 적응하고 학교도 잘 다니고 이제 즐겁게 생활하는 모습을 봐야 정말 즐거운데 그래야 정말 행복하겠죠. 근데 우리 아이가 그렇지 못하다면 과연 다들 멋지다고 얘기하는 그런 캐나다의 대자연들, 뭐 호수, 뭐 이런 높이 산맥들, 다들 꿈꾸는 그런 캐나다의 이런 대자연들, 그게 과연 이게 아름다울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마음, 내 환경, 그다음에 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야 주변 자연도 아름답고 예뻐 보이지. 이미 내가 마음 쓰이고 속상하고 한데 캐나다의 대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 가는 것도 아니고 보통 짧게는 뭐 1년에서 뭐 길게는 한 2년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긴 기간 동안 모두가 행복하고 또 원했던 계획들, 이런 여행도 하면서 가족끼리 뭔가 이런 추억도 쌓고 이런 것도 즐겁게 하려면은 사실 아이들의 준비 상태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한테 되게 고맙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적응 못해서 아이들도 힘들고 뭐 부모도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다행히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무난히 잘 적응하고 친구들하고 관계도 좋고 또 그러니까 또 저희도 기분 좋게 여행도 많이 다니고 했거든요. 저희도 여행 진짜 많이 다녔어요. 일단 캐나다까지 갔는데 또 안 갈 수는 없다.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모든 게 좋고 행복하고 그래야 여행도 신나지. 그렇지 않으면 과연 여행이 신날까? 이제 그런 생각들. 그래서 뭐 출국 전 준비하는 것들, 뭐 내가 물건을 사고 뭘 하는 것들은 대부분 뭐 가기 전에 맘만 먹으면 한 달 이내면 다 하는 거고요. 뭐 갈 준비, 현지 학교, 뭐 비자 이런 거 다 준비돼 있다면은 그 기타 내가 한국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뭐 한 달, 일주일부터 준비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 영어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부모만큼이나 아이들도 어떻게 준비가 돼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캐네디언 커리큘럼이라는 책은 한국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니까 꼭 구해서 아이들한테 충분히 그냥 재미있게 스트레스 없이 그냥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고 캐나다에서 어떤 내가 학교에 갔을 때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 꼭 한 번이라도 이렇게 훑어서 아이들 눈에 좀 익숙하게 해줘서 보내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 준비 많이 하고 최대한 가능한 진짜 열심히 시키고요. 뭐 이런 스피킹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하고 있을 거고 어쨌든 이 책 통해서 꼭 준비해서
가면 아이들이 아마 적응하는데 진짜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아마 적응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책 준비해서 꼭 공부시키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것들은 사실 뭐 돈이 더 들어서 그렇지 거기 현지에서도 다 구할 수 있어요. 뭐 못 사간 것들 한국에 사서 보내면 되고,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보내주는 회사도 있고 지인한테 받으면 되고, 그런 거 좀 한두 개 놓쳐도 되는데 아이들 공부는 진짜 시켜야 된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